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합정동 독서클럽 4회 시작합니다. 공개방송 첫 번째다 보니까, 네, 그래도 많이들. 어디다가 지금. 시선을 어디에. 네. 오늘 좋아요, 컨셉이. 뭐 의상이요? 네. 괜찮죠? 굉장히 지금 여름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 다 지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처서도 지나가고 다 지났구나. 네. 그래도 오늘 좀 시원하고, 오늘 저희 할 책이 또 이런 느낌의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서, 그러니까, 물론 그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진 않았지만, 그 책을 쓰신 분의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왔어요. 약간 중국풍이에요? 아니, 중국풍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스윙의 계절이 있었던 때예요, 이 시기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옷 입고 왔어요. 근데 너무 편하게 입고 오셨어요. 네. 주인공이 되지 말라면서요. 네. 아니, 그건 그렇죠. 독점하진 마시고 제가 오늘 독점하려고 의상을 입고 왔기 알겠어요.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출근 복장 그대로. 이게 출근 복장이에요? 네, 저 이렇게 편하게 갈아입고 그다음에 뉴스 직전에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하얀색으로 원래 다 깔맞춤하려 했으나 네, 입었는데 방송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니까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항상 너무 깔끔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좀 편안한 방송인데 너무 깔끔하게. 그렇죠. 괜찮아요. 오늘 네, 괜찮아요. 네. 참, 저희 드릴 말씀 있어요. 저희 팬페이지 개설했어요. 팬은 많이 계시지만 팬페이지 개설은 제가 스스로 팬페이지 개설했는데 어저께 개설했죠. 그렇죠. 어제 네. 늦은 오후에 개설을 했어요. 네, 어제 늦은 오후에 개설했는데 지금 한 288분. 288분의 그 참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네. 288분이 지금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마지막일까 봐요. 거기가 우리의 끝일까 봐. 네. 하루에 200명씩 가입하고 있어요. 네, 하루 됐으니까. 다음 주에 지금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2,000명 기대합니다. 네, 이거 좀 속된 말인데요. 옷가게라던가 뭐를 오픈을 하면 그런 오픈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88분 지금 오셨으니까 한 3일 정도까지는 200분씩 하루에 좀 와주셨으면. 그럼요. 그 합정동 독서클럽 네. 페이스북 말해도 되죠? 네, 그럼요. 네, 거기서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그거에다가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저희 잘못하는 거 지적은 마음속으로 하시고 잘한다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외에 지금 팟빵에서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약간 늦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의 별점, 댓글 달기,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그럼 좋죠. 네. 팟빵에는 오디오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지금 비디오로 나가는 거고 보이는 라디오인데 거기는 이제 오디오로 나가니까 그냥 들으면서 가실 분들 네. 그거. 그나저나 좋은 댓글도 있었다면서요. 좋은 댓글이 많이 있죠. 이제 응원해 주시려고 많이 하시니까 그 중에 이거? 네, 하나만 좀 읽어주세요. 이거는 저희 페이스북 팬페이지에 올라온 건데요. 이걸 근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희 팬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에요. 조합원께서 홍 홍수장이라는 분이 네. 글을 써주셨는데 재밌어요. 독서클럽을 사랑하는 팬클럽 여러분, 작가를 지망하시거나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딛고 싶은 분들, 홍수장 백 믿고 부담 없이 책방 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골라 책쓴이에 대한 서치 A4 용지 폰트 9픽셀로 해서 정리한 다음에 책 내용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이 신호 같은 거를 마구마구 정리해서 저와 우리 팅커벨에게
보내라는 이야기예요. 네,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주셨는데 상의를 아무튼 보내시면 이 홍 수장님이란 분이 그 크래프트 뭐 공예 같은 거 하세요, 종이 공예. 근데 그걸 하고 계셔서 그 작품을 그러니까 그런 서치 뭐 내용 책 정리 같은 거 해서 보내주시면 보고서 작품 보내주신대요. 사인해가지고 이 종이 공예에서 되게 이 말에 의하면이에요. 다 보내주실지 어떨지 저희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써주셨으니까 저희 팬의 입장으로 써주신 걸까요? 그렇게 봐야죠. 네, 아무튼 협찬을 해주시고 계신답니다.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청춘들의 뭔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뭐든지 꿈보다 행복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참여 네.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서두가 약간 길었는데 네. 오늘은 어떤 책이죠? 우리가 다룰? 여기 오늘은 김산의 아리랑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김동훈 기자가 가지고 있던 저희 이건 몇 년도 책이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때 산 책이니까 네. 10년이 넘었어요. 진짜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네요. 이거는 개정판이에요. 네. 얼마 전에 나온 건데 따로 보고 오늘 처음 맞춰봤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지명이라던가 이런 게 좀 달라진 게 있고요. 개정판이 님웨일즈 여사,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공저예요. 님웨일즈 여사랑 김산 씨가 같이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씩 변경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찾아봤는데 오늘 할 책은 김산의 아리랑입니다. 저는 이 책을 10년 전에 읽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다시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요즘에 뭐 우리 정부가 태극기 많이 막 길거리에 걸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애국이 무엇인가, 진짜 애국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느꼈어요. 우리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근데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 보고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동안에 가슴 아픈 얘기를 자꾸 한 것을 우리가 그 위안부의 그 여사님들을 더 잘 챙기지 않고 자꾸 일본만 타박한 그런 뉴스만 나간 거에 대해서 그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거는 좀 정치권에서 하는 말만 주로 언론에 실려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뉴스뿐이었을 테지만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박근영 씨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무슨 니코라는 그 동영상 포털 사이트, 우리로 치면 아프리카 TV 같은 곳인데 거기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박근영 씨의 발언이 참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여러 논란되는 지점들을 특히 많이 짚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은 일왕을 천왕이라고 부르면서 천왕 참 누구 천왕이야? 근데 대통령의 어쨌든 동생이잖아요. 대통령의 동생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싶었고, 근데 더 재밌는 점은 박근영 씨의 남편이죠. 연하 남편. 신동욱 씨라고 공화당 총재가 있는데 이분이 그 일본 인터뷰 갔다 오고 나서 어디 이제 라디오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의 68%가 박근영 씨의 발언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국민이 어떤 국민인 줄 아세요? 그 일본 국민이죠. 당연하지. 자기네한테 유리한 얘기를 해줬으니까 68%가 찬성하고 그게 잘한 일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 그거를 왜 여기 와서 얘기하는지 저는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우리 팅커벨이 이야기해준 대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일본 국민의 68%가 박근영 씨의 발언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참. 저는 그 박근영 씨 지금 영상 보셨지만 그것도 정말 참담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의 동생 심지어 그런 사람이 거기 가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기 언니가 있는 거죠. 뒷백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런 발언을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한테 그렇죠. 얼마나 참담한 역사를 진짜 암울했던 시기에 관한 건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고 근데 그걸 거기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더 놀라운 점은 그러면서 자기의 추측만으로 자기의 생각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과 비슷하다. 벌떡 일어나서 제가 지금 떨치고 일어나서 지금 같이 한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혼내주고 싶은데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제가 도입부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고 온 이유가 바로 이런 마음이 지금 김산이 어떻게 보면 사라져간 지 벌써 지금 80년 이상이 됐는데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랑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망언들이나 이런 생각들이 대중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김산이 무덤에서 저는 때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아리랑 이거 제목만 모티브 지금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아리랑이 그 김산이라는 사람 얘기잖아요. 김산이 독립운동 항일투쟁하던 사람 얘기거든요. 그거하고 연결해서 지금 오늘 할 건데 이거 오프닝 하면서 이거부터 보니까 좀 씁쓸하네요.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이제 제대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코너입니다. 팅커벨의 이 책은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거를 좀 줄여볼까봐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요. 책에 관해서 저희가 또 마지막에 코너가 3개로 나눠지는데 함정동 스토리라는 걸 하잖아요. 거기서 이 책에 관한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짚는 걸로 하고 이 책은이라는 코너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소개만 하는 방식으로 할까봐요. 이게 근데 왜 줄여요? 왜 줄이냐면요. 그러니까 저 모니터 해주는 정말 칼같이 날선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중원부원 했던 얘기 또 하지 마라. 한 번만 하면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이 시청자들의 수준이 네. 이렇게 높아요. 그분이 한 분은 박사님, 네. 한 분은 국문학 강의하는 친구, 되게 열심히 책 읽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저를 질타하더라고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 소개만 해라. 그래서 하지만 우린 받아들이죠. 저는 넙죽 엎드려서 알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고려한 방송입니다. 합정동서클럽. 뭔가 불편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고치면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소통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산과 님웨일즈 공저 아리랑이라는 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아리랑은요, 1937년 6월에 님웨일즈라는 저널리스트가 있어요. 에드가 스노우라고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네. 저는 이 책 하기 전까지도 몰랐는데 사실은 에드가 스노우라는 유명한 저널리스트, 그 붉은 별, 네.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마오쩌둥 그 공산당 시절의 얘기를 정말 아주 상세하게 서술한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쓰신 에드가 스노우라는 사람의 전처예요. 근데 이렇게 알려져서 조금 안타까운데 님웨일즈라는 여자분도 중국 관련해서 정말 많은 책들을 그렇죠. 남기고, 그러니까 뭔가 업적이 대단하신 분인데 에드가 스노우 부인으로만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한 미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옷 입은 게 님웨일즈 때문이에요. 당시에. 네, 당시에. 정말 대단한 미인이라 어떻게 보면 네. 이 미모 때문에 더 저평가됐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워낙 영화배우 같았다고. 그렇죠. 중국에 딱 내리는 순간 네.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 고난이나 과정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 외모. 미모만 이렇게 확 부각돼서. 안타깝죠. 이분이 정말 그쪽 중국 문화에 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써주신 네. 분이고, 김산평전도 그러니까 김산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항일 운동가라고 했잖아요. 님웨일즈가 이 책을 쓰지 않았으면 정말 많이 묻혀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묻힐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게다가 공산주의자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서 김산이 공산주의에 관해서는 우리도 그렇고 아직도 빨갱이나 빨치산 네. 이런 얘기들로 좀 뭔가 항일 투쟁을 했어도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님웨일즈가 있었기 때문에 김산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1937년에 님웨일즈가 6월에 중국에 가서요, 김산이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김산과 함께, 그러니까 김산이 서술하고 님웨일즈가 썼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22차례에 걸쳐서 인터뷰한 거를 자서전 형태로 출간한 출간물이에요. 발행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게 된 계기가 네. 굉장히 기가 막히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그것까지 모르셨구나. 저는 그냥 네. 그 책 관련해서 그 얘기. 맞아요. 그 책 네. 관련해서. 그것 좀 네. 설명해 주세요. 이 김산을 만나게 된 경위가요, 님웨일즈가 중국에 도착해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보는데, 도서관 대여 목록이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수기로 기록했으니까, 거기에 그 영어로 서술된 기술된 책들을 빌린 사람 중에 김산 이름이 정말 많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나하고 뭔가 대화해서 중국의 문화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김산을 찾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산은 당시에는 님웨일즈를 만나서, 그러니까 김산이라는 사람 자체가 항일 투쟁을 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알려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리뮤엘즈를 만나는 것도 처음엔 좀 꺼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고 자기랑 대화가 잘 되고 그리고 김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남겨야 하니까 리뮤엘즈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다고. 리뮤엘즈가 중국에 머무는 동안. 그렇죠. 그래서 나오게 그때가 됐다고. 아마 만났을 때가 김산이 네. 죽임을 당하기 1년 전이죠? 네, 1년 전. 네. 리멜즈가 이 책을 그러니까 김산하고 얘기하고 중국을 떠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나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아마 1년 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소식을 리멜즈는 계속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실제로 바기오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필리핀 북부에 있는 그 바기오 시티에서 네. 거기 이제 미군들이 많은데 거기서 썼다면서요? 네, 거기서 이제 이제 리멜즈도 중국에 있을 때 많이 네. 지치고 힘들었었겠죠. 그래서 남편 에드가 스노우랑 거기에서 휴양지에서 쉬면서 집필했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대요. 네. 그리고 김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자면 1905년에 태어났고요. 1938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아주 어릴 때부터 독립운동에만 몸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일투쟁에만 몸을 바친 사람이에요. 근데 약간의 변천사를 얘기하자면 아주 어렸을 때는 이분이 시작은 민족주의자로 시작을 했다고 자기가 기술했어요. 민족주의자로 시작을 했는데 사상이 사람이 조금씩 변하잖아요. 줄기는 같지만 민족주의자로 시작했다가 조금 지나서는 아나키스트,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좀 격렬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난 시기에는 공산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시기를 거쳐서 김산이라는 사람이 완성되지 않았나 합니다. 네. 결국에는 네. 제가 느낀 바는 이제 리메일즈가 어쨌든 썼지만 김산의 구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서전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예. 이게 사실은 쓴 사람이 김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술한 게 김산 입장에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리메일즈가 쓴 게 아닌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서전이라고 보는 게 더 예,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김산이 그러니까 암호로 써놓은 일기가 있었대요. 그거를 거기에 기대서 이제 김산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자서전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김산 평전도 지금 들고 나왔는데, 거의 흐름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좀 평전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자서전적인 성격이 좀 차이가 날 전 뿐인데. 이거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걸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차이가 있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했지? 공산주의자까지 했죠. 그리고 이 책이 이 추천사를 이영희 선생님이 써주셨어요. 네. 이영희 선생님이. 이영희 선생님도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아실 거예요.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죠? 예, 그렇죠. 좀 얼마 예. 안 됐나? 예. 이영희 선생님도 그 저널리스트세요. 근데 이런 쪽으로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고, 그거 뭐지? 그 대사 있잖아요. 내가 투쟁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 다른 아무 것들에 대한 그런 뭐 국가나 뭘 민족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진실일 뿐이야. 뭐 이런 그런 뉘앙스의 말이 있었는데, 저 그거 보고 너무 멋있었는데. 아무튼 이영희 선생님이 추천사를 쓰셨을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1941년에 처음 초판이 나왔는데요. 이 초판도 펄벅이 초판을 냈어요, 미국에서. 네, 그 정도의 책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김산은 본명은 장지락이라고 하네요. 김산이라는 이름을 몇 번이나 바꿨는데 이제 네. 항일투쟁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름을 한 이름으로 쓸 수가 없죠. 자기 본명을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뭐 장명, 이철함, 한비종, 유종화 여러 가지 이름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뭐 생애라던가 이런 거는 너무 굵직한 사건들이 많아서, 근데 뭐 3.1 운동에서부터 뭔가 어릴 때부터 너무 그 격변기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책이 어렵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당시 정세가 정말 막 1차 세계대전부터 이 김산이 죽기 전에, 뭐 2차 세계대전은 김산이 죽은 후에 왔지만, 중국이나 그러니까 정세 격변기에 있었던 시절의 얘기라 너무 흐름이 빨라요. 그 역사의 흐름도 빠르고, 알아야 할 인물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좀 어려워요. 저 이거 한 장 넘기는데 10분 걸린 페이지거든요. 그렇죠. 예. 이해해요. 네. 근데 네. 일단은 책에 관련된 이야기만으로도 네.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것만으로도 상당한 지금
예. 그렇죠. 저희가 정말 그냥 스토리 독립운동, 그러니까 항일 투쟁에 관해서만 얘기해도 뭐 1시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런 난관과 어려움 속에 네. 이 책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팅커벨의 이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 기자의 책 소개 시사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죠? 네. 이거 어때요? 나름 반응도 괜찮아요? 시나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안티팬도 많지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제가 볼 때 한 6대4? 5대5. 5대5 땀 흘리려고 그래요. 네,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가 김산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지난 12일이죠.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가 있잖아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제 명예회복과 어떻게 보면 보상을 위한 배보상을 위한 그 수요 집회가 네. 항상 있는데 거기에 최현열 선생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광주 출신인데 80세가 넘은 노구인데 이분께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데 지난 12일 날 수요 집회 중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그 수요 집회에서 분신을 했어요. 네. 계속 씁쓸한 얘기만 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유서에서 남긴 내용이 뭐 일본 정부의 사죄와 친일 부역 세력의 청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 동생의 어떻게 보면 망언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참 씁쓸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2015년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분신을 했어요. 이 상황이에요. 80세가. 그렇죠. 80세 넘는 노구께서. 에휴. 근데 안타깝게도 분신한 지 9일 만에 사망하셨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일단은 소식 자체가 물론 전해지긴 했지만 당시에 제가 아직도 그 생방 라이브로 나왔던 그 연합뉴스 연합TV죠. 나왔던 그걸 보도를 기억하는데 누군지 막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는 안 나왔어요. 그냥 분신하고 있는 그 자극적인 장면이 이렇게 방영된 그것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뒤늦게 이분이 최현열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행적들이 이제 다시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광주 출신이지만 장례 자체는 광주에서 이루어지지만 서울에서도 특히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분신한 장소 앞에서 여러 시민단체들과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영정사진을 놓고 간이로 약식으로 어떻게 보면 위령제라도 지내려고 그런 거를 지난 주말에 했어요. 지난 주말에 했는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이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종로경찰서가 9번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령제 사진을 붙여놓은 곳을 띄고 또 붙여놓으면 또 와서 띄고 이 지금 종로경찰서가 어떤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오는지 아세요? 종로경찰서가 정말 일제시대의 종로경찰서처럼 들려요. 참 안타까워요. 저 여러 시위 현장을 다니면서 종로경찰서 특히 경비과장 보고 있어요. 경비과장 맨날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집회 불법 시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서도 위령제를 지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위로를 하는 이 자리에서 이 멘트를 똑같이 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불법 시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말 그대로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그 분신 장소에서 떠나간 분신한 사람에 대한 위로를 하겠다는 자리였는데 정말 사진 하나 갖다 놓고 절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게 무슨 일이 아닌데 9번. 그리고 떼면은 붙이고 떼면 붙이고 이 과정 속에서 막 스크럼도 짜고 막 연행도 하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충돌이 심했어요. 이거를 집회로 생각한다니까 그 집회처럼 보고 있다는 것도 너무 웃기고 무슨 막걸리법이야. 3명 이상 모이면 잡아갈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영상을 1인 미디어인 장시TV가 이게 참 언론들이 많이 갔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좀 반성하는 거고 1인 미디어인 장시TV가 현장을 계속해서 중계를 했어요. 저도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네. 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네, 장시TV에게 연락을 해서 당시에 그 현장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혹시 승민아 이거 저렇게 남냐?
지난 대학 새내기 시절에 잊지 못한 경험입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부조리에 참지 않고 맞서는 대학생이 될 것이며 대학 새내기를 지나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서도 선생님의 뜻을 깊이 새기며 행동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나라는 현재 전쟁 위협에 떨고 있습니다. 네. 어땠어요, 영상? 아, 저는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한숨만 나요. 그리고 일부러라고 해야 되나? 자극적이잖아요, 또. 그리고 보고 있으면 확 이렇게 분이 막. 네. 그러니, 그 분신하신 최연열 씨 맞으시죠? 네. 아휴.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광주에 있는 망월동 묘역에 이제 지난 23일에 어떻게 보면 안장이라고 해야죠. 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면하셨는데, 저는 이제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물론 제가 이 기사를 준비를 했지만, 김산이, 그 당시 김산을 비롯해서 의열단 여러 이제 항일 독립투사들이 지금은 2015년 대한민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휴. 이 책을,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또 다시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 그 흐름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걸 마련해준 발판이 거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똑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저는 관을 박차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 들더라고요. 소위 얘기하면 이거 완전히 깊은 빡침이. 솔직히 나는 역사에 저 그렇게 역사에 그렇게 물론 관심은 있지만 잘 알지 고급스럽게 못하니까. 얘기하시네요. 분노하시네요. 그냥 보고 있는데도 얼마나 빡치던지 소위. 이거는 제가 세월호 현장이나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와는 또 다른, 이게 진짜 애국과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애국심은 우리 바른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때 나오는 건데, 생기는 건데, 태극기 건다고 나오는 게 아닌데, 항일 독립투사의 후손이 분신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억울해서. 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건다는 게 독립운동은 정말 뭔가 그런 상황이 그랬잖아요. 정말 투쟁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내놓은 건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 분이 너무 억울한 거지. 마음속에 쌓인 그런 그렇죠. 것들을 이길 수가 없는 정도의 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것도 2015년에. 저 이게 아까 그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우스워요. 애국 마케팅 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롯데에서 태극기 걸고 막 네.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냐고. 그거는 정말 보여주기 위한 거죠. 나 이렇게 나라 사랑해. 그렇죠. 그럼 뭐예요? 지금 이런 일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저 그 애국 마케팅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애국 마케팅 할 때 그거 보셨어요? 카메라가 밑에서 이렇게 잡고 이제 태극기가 아주 크게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고 되게 늘씬한 여자 3명인가가 태극기로 몸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애국 생겨요? 그게 애국인가? 이건 애국인가 봐요. 저도 애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씁쓸해. 네. 씁쓸해. 네, 김 기자의 책 소개 시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합정동 스토리 들어갑니다. 세 번째 시간. 오늘 워낙 네, 주제가 무겁다 보니까 뭔가 계속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그렇다고 내가 평소처럼 활짝 웃을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 다음 주에 가벼운 거 할 거니까요. 전 다음 주 사실 되게 기대되기도 하는데. 사랑 얘기? 너무 좋아요, 그런 거. 네. 아무튼 합정동 스토리. 오늘 좀 우리가 좀 더 내용을 좀 보강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책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하고 이 스토리에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기로 했는데 네. 잘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5회까지는 그냥 좀 편하게 봐주세요. 네. 5회 이후부터 제대로 줄기 잡아서 해볼게요. 하지만 우린 맨날 밤을 샌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건 근데 책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 괜찮아요. 우리도 이거 논란이 있었어요. 저는, 네. 우리 팅커벨은 제가 이 책 하자고, 그러니까, 주제 자체는 김산에 대해서는 팅커벨이 하자고 했지만, 책은 제가 선정을 했어요. 평전으로 안 하고 아리랑으로 한 건데, 저는 솔직히 천천히 읽었지만, 네. 이제 물론 두 번째 본 거지만,
재밌었거든요, 중간중간에. 아, 저는 진짜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 건 줄 알았으면 어제 밤에 밤을 새고 있는데 아, 김정은 기자 멱살 잡으러 가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넘겼다니까 정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책을 재밌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놀라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약간 네. 성굵은 책 좋아하고 분연히 진짜 떨치고 이러나 이런. 근데 제가 남자의- 밝힐게요. 이거 재밌어요. 왜 재밌냐? 김산이라는 인물 자체가 네. 너무너무 재밌어요. 중간중간에 위트들이. 재미있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김산이 어떻게 보면 이미지랑 막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한국 물은 왜 중국과 한국은 자살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아냐고 이런 말을 해요. 그 이유가 중국 물은 황하처럼 더럽고 한국 물은 깨끗해서 중국에서 자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애국심의 발로예요. 자살도 한국에서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이 얘기를 같이 하는데 네. 저는 이것도 되게 무겁게 받아들였거든요. 아 얼마나 그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근데 김종훈 기자 막 웃으면서 이 너무 위트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위트라고 아, 그럼 저 생각했다는 밑으로 거예요. 생각했어요. 또, 왜냐면은, 얼마나 재밌어요. 자살을 해도 고국에서 가서 하겠다. 근데 그 이유가 한국 물이 깨끗해서 그렇다. 동의하세요? 너무 가벼운 거 아니에요? 지금 항일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극심한 그렇죠.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으면 항상 죽음물에선 자살하고 싶지도 않다. 김사는 보면은 941생이란 말도 부족해요. 계속 죽음의 위기가 계속 닥치는데 사람이 이렇게 죽음의 위기가 닥치면은 막 긴장되고 막 솔직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유 있어요. 여유가 있고 의연하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뭐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광주 꼬뮌이 성공을 하고 거기서 이제 후퇴하는 과정 속에서 막 말라리아까지 걸려서 되게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5일 동안 못 먹고 막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말라리아까지 걸렸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신발에 집신도 없어요. 맨발로 걸어가는데 걸으면서 자는 법을 터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걸으면서 자요? 자면서 걸어?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었다. 왜? 어떡해. 왜? 자면서 걸어가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아, 이건 난 위트가. 내가 이것도 저는 웃을 수가 이게 진짜 위트 같아요? 아니 얼마나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런 거 그렇게까지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신발도 없고 물속을 걸으면서 잘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말라리아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있어, 여유가 막 이렇게. 이런 여유가 이거는 이 사람의 김산의 네. 풍모가 정말 네. 드러나는 이거 완전히 초상남자예요. 우리 얼마 전에 졸업하 했죠? 네. 졸업하 있다는 한국인 김산이 있다. 물론 시대가 다르지만 그렇게 보시니까 이게 진짜 시선 차이 같아요. 저는 되게 감상적으로 아 이렇게 힘든 시기 어떡하지? 그 보면서 계속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상남자 얘기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아 유치해 죽겠네. 유치해요. 너무너무 멋있던데. 아니 저는 그랬다고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 다닐 때 네. 저는 말라리아까지는 아니지만 풍토병에 걸려봤어요. 아, 또 자기 얘기 생각해서 아, 또 위트 옛날 있다고 또 그랬지. 생각했구나. 근데 여기서 김산도 말라리아 걸리면 풍토병도 비슷한데 걸리면 고열과 몸에 힘이 없어요. 네, 힘들다고 쭉쭉 하더라고요. 빠져나가. 이거는 뭐 힘듦의 정도가 아니라 저도 한 달간 거의 물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지만 아프리카에서 옛날 생각나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이입해서 네. 이 책 근데 그렇게 이런 재밌었지. 느낌이 안 나요. 근데 그 상태에서 걸었다니까. 얼마나 그래서 위트 있다고. 대단한 김산. 남자죠 남자. 남자죠.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우리가 이 얘기 안 할 뻔했는데 이 네. 제목이 아리랑인 이유가 있잖아요. 이 아리랑 노래 아시죠? 이거 네, 불러드릴까요? 보여드릴 수 있나? 왜냐면 원래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도입부에 옛날에 백석평전처럼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를 읽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리랑을 제가 솔직히 우리 팅커벨한테 부탁했어요. 아리랑 노래 불러달라. 그런 무리수 좀 두지 마세요, 진짜. 그랬더니 단박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 아리랑 부를 수 없다. 아니,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나와 나타샤와 힘당나귀 읊을 때도 친구들이 얼마나 비웃는지 네가 무슨 낭독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같이 부르자고 했어요. 이 방송 되게 민족 방송 같은 거 했는데 같이 부르자고 했더니 그것도 거절을 하더라고요. 저 거절 되게 잘해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은 원제가 송 오브 아리랑이에요. 아리랑의 노래인데 네. 아 맞아 이거
처음에 초판 나왔을 때 원제는 아리랑의 노래였는데 네. 지금 나오는 건 아리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리랑이라는 말 자체가 이 아리랑이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언덕을 향해서 고개를 향해서 마지막 갖고 있을 때 마지막 죽음이 결정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한 많고 구슬프고 그다음에 우리 민족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갖고 있는 한 자체가 이 아리랑이라는 단어로 다 응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입부에다가 정말 아리랑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부르자고 한 거예요. 이건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안 돼요? 나 부르고 싶다. 화면으로 같이. 이렇게. 아니, 안 돼. 너무 가볍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진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아리랑, 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리랑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부르던 노래잖아요. 근데 이 아리랑이, 아리랑 고개 아시죠? 네. 조남동에, 저는 그 근처에 살아서 아는데, 아리랑 고개에 그 맨 위에 소나무가 소나무. 있는데, 거기가 처형장이었다고 몰랐어요. 네, 수백 명의, 수천 명, 수만 명의. 거기서 모기장인 사람이 정말 많대요. 네. 그래서 그 처형장을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누구였지? 어떤 사람이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죽음의 그런 처연함을 노래로, 곡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아리랑이 시작됐대요. 그리고 여기서 뭐 12곡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12곡에도 죽음의 길인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세 번 그렇죠. 넘어가고. 그런 식의 얘기더라고요. 실제로 챕터 속에서도 아리랑이 정말 네, 많이 나와요. 아리랑에 대한 얘기가 많고 이런 챕터도 있잖아요. 아리랑 고개를 넘다. 네. 참. 챕터 자체도 있고 외국인들과는 김산이 만났던 사람들한테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구슬프게 불러주면 다 같이 이 노래 너무 아름답고 이게 하니까 한국말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네. 외국인들도 이 노래를 그렇게 구슬퍼하고 정말 아름다운 노래라고 했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 그렇죠. 책 내에서. 예. 그래서 이 제목이 아리랑의 근데 노래가 그 된 것 같아요. 아리랑에 관련된 이야기, 너무 많은 죽음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서 김산이 살아남은 동안 김산의 친구들이 너무 많이 너무 죽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네. 뒤에 가면 그냥 이렇게 넘기게 네. 되잖아요. 난 어떻게 보면 김산이 일찍 그러니까 김산 자체도 30대 초반에 죽었지만 네. 김산 난 오래 살았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맞아. 그 네. 주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죽은 거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죽으니까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만큼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운동했던 우리 어떻게 보면 조상들이 선배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5년에 이런 일들? 아 참나 이거 빡치죠. 이래도 돼? 좀 고운 단어 좀 써주실래요? 하나요. 고급 방송. 네. 네, 내가 고퀄리티 취향. 분노하고 네. 분개하며. 어쨌든 김산은 제가 평가한 김산은 상남자 김산이에요. 밑에 있고. 저는 되게 마음 아픈 여자 입장에서 김산이 굉장히 잘생겼었다고. 뭐 여자들이 정말 좋아요.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여기 지금 보면 사진이 나와 있어요. 이 사진이 굉장히 또 김산의 이 사진 되게 의미 깊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기에 이제 김산의 아, 고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아. 여기 어떻게 보면 다 제대로 된 기술이 됐기 때문에 이목구비가 상당히 뚜렷해요. 근데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잘생겼다는 생각 사실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그리고 거구였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키가 컸다고. 말하잖아요. 난 큰 키의 사나이였다. 네.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근데 약간 물론 네. 능력가고 네. 말씀도 잘하시고 똑똑하고 의학도 공부하고 법학도 공부했지만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큰 인물들은 이런 말을 그렇지만 우리 백석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여성? 그냥 이렇게 그냥 기고만장 그런가? 아니 근데 자기 자부심이 없이 독립운동, 그렇죠. 항일운동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해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니메일즈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김산 평전을 그러니까 김산의 아리랑을 같이 저술한 님웨일즈가 김산을 좋아했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플라토닉. 네, 난 그렇게. 플라토닉이라고. 이영희 선생도, 리영희 그렇죠. 선생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님웨일즈가 그런 연민이나 사랑 없이는 김산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김산에 관련해서 지금 해야 될 이야기가 김산의 인간적인 면은 이런 면이 있지만 또 우리가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맞아요. 없어요. 우리 이 신흥무관학교 여러분들 영화 암살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 영화 속에서 조진웅 씨 거기서 속사프로 나오죠. 속사프로 나온 그분이 네. 그분이 신흥무관학교 그 암살에서 신흥무관학교 출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1등으로 졸업했다고 해야 되나? 엄청 자랑하잖아요. 그분 지금 신흥무관학교 관련해서 홍보대사로 뭐 그래요? 하신다고. 신흥무관학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영화 암살에서도 굉장히 강조됐지만 우리 김산이
최연소 네, 신흥무관학교에 들어갔죠. 네, 입학자예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자기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700리길. 걸어서. 네, 700리길. 약 200km 가까이 걸어서 네, 신흥무관학교에 그것도 15세에 들어갔어요. 신흥무관학교가요. 그러니까 독립투쟁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길러내는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문무를 다 겸비한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였어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네. 근데 거기는 원래 18세 이상만 입학을 할 수 있는데 김산은 15세였어요 당시에. 근데도 불구하고 입학할 수 있었던 게 그 김산이 거기까지 700리길을 걸어와서 그렇게까지 그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때 당시 그 설립자였던 이동희 선생? 모르겠다. 아무튼 그분이 그걸 너무 기특하게 여겨서 입학을 시켜주고 그렇죠. 무료로 심지어 3개월 동안. 근데 그 과정을 다 한 건 아니고요. 3개월 동안 아주 딱 속성반? 짤막하게 속성반으로 3개월 동안만 입학해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로 산타기를 했다죠? 네.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것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산을 아주 빠르게 탈 수 있는 능력이었대요. 저 그거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게 이제 게릴라전을 많이 하고 네. 하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산을 타는 능력이 제일 중요했다. 근데 저는 이때 김산이 솔직히 잘 배웠기 때문에 그 수많은 유격전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요. 되게 총탄이 나오는데 되게 쑥쑥. 이런 거에 아무래도 반한 것 같아. 남자들은 좀 그런 죽음을 불사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힘들의 매력을 되게 많이 근데 보나 봐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우리 쿠바 혁명하면 떠오르는 게 항상 체게바라잖아요. 아, 이상이야. 그래요? 솔직히 그런 느낌이 더 저 체게바라 film 되게 재미없게 봤거든요. 와, 정말요? 네. 훨씬 재밌게 봤어요. 그래요? 재밌고 진짜 상남자. 아, 그렇구나. 물론 끝도 비슷해요. 그리고 맞아, 의과대학 출신이고. 맞다. 네. 의과대학 출신에 나중에 상업부 장관까지 하잖아요. 체게바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나라 연안 지역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여하는 굉장히 그런 엘리트 코스를 걷고 있는 이런 유학 생활 모습. 정말 비슷하네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체게바라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런 느낌이. 전 느낌이 되게 많이 비슷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보면 김산이 물론 지금 제대로 된 평가를 점점 받고 있지만 더 많은 관심과 평가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 놀란 게 저도 네. 사실은 뭐 근현대사나 뭐 이런 거 하지만 중국까지 궁금하지만 깊이 찾아본 적 없어요. 잘 몰랐는데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묻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 그게 좀 억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똑같은 항일 투쟁을 했는데 그게 사상이나 뭐 이데올로기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와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묻혀있는 건 좀 너무 억울하지 결국에는 않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은 김산이 물론 공산주의, 그러니까 중국 혁명을 위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활동한 거 인정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김산 자체의 행적 자체가 알려지질 않았었잖아요. 알려지질 않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김산 자체를 거리를 두기로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데올로기라는 그 결과를 박아놓고서 무조건 그냥 갈라치기 해버린 거죠. 그런 결과가. 제가 오늘 책 한 권은 더 들고 나왔는데 어떤 책이냐면은 박경리 선생의 시장과 전장이라는 책이에요. 제목 그대로 보이듯이 우리나라 한국전쟁에서 다룬 건데 여기서 이거 읽느라 죽을 뻔했어요. 이거 하자고 처음에는 네, 막 처음에 이거 하자고도 얘기했었는데 혼자 다 읽었어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초반에 이런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제일 바보들은 회색새를 파랑새라 믿고 그 다음 바보들은 회색새를 보면서 파랑새로 보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눈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제대로 회색새를 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회색새를 바라보는데도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저거 파랑새야. 파랑새야. 그리고 이게 회색새인 걸 알고 있어.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회색새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폐해라고 봐요. 김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에 완전 그 프레임 속에 갖다 놓고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평가했을 때 그나마 뒤늦게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제3자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진 거를 그래도 제대로 된 평가하자. 근데 당시에는 여기서 김산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회색새를 파랑새라고 믿어야만 자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니까요. 회색새를 파랑새라고 믿어야만 더 열심히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슬픈 일이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런 부분도 김산도 스스로 제가 이 책을 더 높게 평가한 게 뭐냐면은 김산의 고뇌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스스로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이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김산이 법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꼬뮌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혁명이 3일 동안 성공한 이후에 이제 그 해류풍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법관 역할을 해요.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하는 건데 이제 계속 이제 공산주의 이제 인민재판이라고 그러죠. 이제 지주들이 오잖아요. 오는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저 녀석의 기름진 얼굴이나 미끈한 손만 봐도 영락이 없습니다. 저 녀석은 반혁명적인 지주자식의 계급이며 적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사형을 하는데 사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손이 고와서. 손이 곧다. 저 사람은 분명히 네. 부르주아, 그러니까 그렇죠. 농민을 괴롭히던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죠. 딱 단정을 짓고 그냥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김산이 이걸 보고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러면서도 그 바로 이어진 뒤에 김산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 괴롭히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이 앞에 지금 주어가 뭐냐? 공산당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공산당은 무고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알고 나쁘다. 있으면서. 네. 여기서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김산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잔인함에 관해서, 그러니까는 김산은 사실은 톨스토이 정말 좋아하고 네. 박애주의자, 네. 그리고 평화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잔인함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러니까 위안을 삼죠. 이런 공산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당시의 장개석인 어떻게 보면은 국민당 정부가 하는 그 행위, 일본 정부가 하는 행위는 일본이 하는 그 외놈들의 행위는 더 심하다. 더 심하니까 여기서 그 김산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손만 보고 이 사람 처형해야 한다,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그때 김산이 너무 고민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변 그 같은 유의 지도자들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당장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지주일 경우에 이 사람을 살려뒀으면 이 사람은 아마 농노 1000명에게 우리가 지금 이 사람 1000명을 처형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지금 밑에 있는 그 농노들 자기들이 억울하고 분했던 일들을 이 사람들을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네. 얘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렇죠. 하는 거죠. 명확하게 이 사람이 나쁜 놈은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인간적인 고민들이 계속해서 이 책 속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고민들이 같이 따라감으로써 참 여러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인간적이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김산이 니메일지도 여기서 나중에 서술을 하지만 김산이 언제 죽은지 몰라요. 니메일지랑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서 22차례 인터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이 나오는데 김산이 죽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는 김산이 무고에 의해서 죽어요. 맞아. 되게 아이러니죠. 참 아이러니해요. 김산도 스스로가 자기가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중국 공산당 내에 있는 한국인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왜냐하면 김산이 이 일본에 2번 잡히는데 풀려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그 막 모진 고문을 이겨내서 다시 집에 있다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네가 왜 왔냐? 네가 어떻게 풀려났냐? 그렇죠. 이거 너 일본 스파이 아니야? 뭐 트로츠키주의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막 나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김산은 감옥 내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풀려날 수 있었냐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자기는 절대 아니다. 나는 절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항일투쟁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다. 그걸 계속 주창하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2번 다 네.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스파이라고 생각한 거죠. 일본 스파이거나 아니면 그쪽에 뭔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풀려난 거다. 그리고 중국의 같은 공산당 어떻게 보면 동료들이 믿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서 모략질을 한 거는 한 씨라는. 네. 참. 이게 말이 돼요? 왜 외국에 나가서도 왜 한국 사람들끼리 이게 등쳐먹냐고. 그 사람은 근데 한 씨라는 사람도 같은 항일투쟁을 하던 그렇죠.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김산하고 뭔가 좀 안 좋았죠. 있었어요. 김산이 거부했죠. 네. 공산당 입당을. 그 사람을 못 믿겠어서 그 한 씨라는 사람을 그래서 공산당에 입당하는 걸 거절했었는데 이 한 씨라는 사람이 거기에 앙심을 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김산이 이제 모략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모략 속에 2번째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풀려나고 다시 돌아갔는데
갑자기 그냥 훅 진짜 죽음을 당했죠. 처형됐어요, 순식간에. 네, 순식간에. 비밀리에. 더군다나 당시에 아들이 얼굴도 못 본 아들이 맞아. 막 태어났을 텐데. 있었는데. 예. 참나. 제 김산이 어떻게 보면 연애 관련해서도 좀 할 얘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좀 시간 관계상.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은 좀 짚고 싶어요. 김산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전생에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로 실패의 역사다. 하지만 나는 단 하나에 대해서만 나 자신에 대하여 승리했을 뿐이다. 이거 진짜 멋있어. 나 이건 감동.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에 대해서 승리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세상에 있을까요? 체계바라. 아, 체계바라가 있구나. 진짜 똑같네요. 비슷해요. 네. 예.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승리할 뿐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진짜 상남자지. 진짜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실패한 거 하나 방금 떠올랐어요. 뭐요? 결혼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아, 맞다. 결혼을 안 한다고 했었죠? 네. 자기는 연애는 절대 안 된다. 예. 연애 안 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연애도 많이 하고 결혼도 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 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인간적인 고뇌가 계속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굳건해요. 난 절대 연애 같은 거 하지 않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인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무튼 민족. 뭔가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어라는 얘기를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족주의자였다가 아나키스트였다가 네. 공산주의 쪽으로 많이 변모한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고뇌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공산주의자로 변모하는 그쯤에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는 거의 무슨 그러니까요. 해탈의 경우에 네, 오는 너무 사람처럼 진짜 그런 사람이 행동해요. 돼요. 근데 워낙 활동 자체가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의열단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아, 맞다. 이거 의열단. 의열단은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김원봉 특집으로. 네, 그 얘기 하려고 원래 시작한 건데. 그렇죠. 김삼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근데 저희 하려고 한 게 아리랑이었잖아요. 네. 네. 워낙 김산이 걸어온 길이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제 나이예요. 네, 맞아요. 제 나이예요. 저랑 동갑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가? 만 나이로. 네. 어떻게 우리랑 우리 자꾸 걸고 나가시죠. 우리랑 동년배인데 부끄러워요. 저는 이런 분들 덕분에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당시에는 상황이 또 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살고 그렇죠. 있는데 이런 네. 분들의 노고라고 해야 되나?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아리랑이 여러분들이 볼 때 어려운 책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인간 김산 상남자 우리 조르바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많이 읽히잖아요. 이 책 솔직히 저는 그냥 곱씹으면서 톡톡톡 같이 읽어 내려가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김원봉 멋있다고 그러잖아요. 체계바라 멋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외향 자본주의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산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네. 체계바라 못지않아. 아까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우리도 이제 더. 저는 아마 이 책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게 소개를 해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죠. 너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냥 정말 내가 이 책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던 그러니까 투쟁가의 역사를 몇 면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보면 진짜 재밌는 책이에요. 특히 이 책은 여자분이 있었잖아요. 미모가 대단하신 분이 썼어요. 네, 쓰긴 하셨죠. 네. 네.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합정동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오늘 무거웠어요. 많이 무거웠죠. 네, 무거움 속에서도 뭔가 우리 인간 김산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가벼운 얘기를 좀 섞을 걸 그랬나? 근데 너무 무거운 거라서. 네.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죠? 94세의 그 독일 나치 전력이 있는 할아버지가 4년 내에 실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아우슈비츠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 폴란드에 있는 유태인 수용소 30만 명이 죽은 곳인데 거기서 회계 업무를 하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회계. 그렇죠. 실제적으로 물론 이거는 뉴스에 의해 전해진 것들인데 실제적인 죽음에 가담한 게 아닌데 유태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금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그걸 다 뺏기잖아요. 그걸 정리해가지고 나치 정부에 보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간접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방조했다는 이유로 94세에 실형 4년을 받았어요. 근데 당시에 독일 검찰이 했던 이야기가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는 100세가 넘어도 끝까지 쫓는다. 아, 부러워라.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이거 부러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장인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거둔 돈을 뭐 조선 총독부에 갖다 줬다던가 그런 사람 그렇죠. 우리가 처벌합니까? 절대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외려 거기 부역했던 사람들 지금 진짜 잘 살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치 전범이라는 그러니까 정말 방조했다는 이유 아주 작은 이유 하나로 4년형을 94세인데 4년형 받은 그러니까요. 거기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저는 네. 요즘에 요 근래 우리나라 정부가 네. 한국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굉장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국정화 과정 속에서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뭐냐면은 윤치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윤치호가 어떤 인물이냐면은 일본 제국주의 의회에서 귀족원 의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얼마 전에 사법부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사법부에서 내린 그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이 윤치호가 김구와 윤봉길과 안창호 선생들과 동급이라는 걸 얘기해요. 막 시민단체에서 막 반발하니까 그때서야 내려요. 이게 역사 왜곡이죠. 계속 그 역사를 왜곡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이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 국정화와 더불어서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건국절이에요.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8.15 때도 이야기했죠. 8.15 광복절 70주년 행사할 때 67년 건국절이요. 아니 건국절의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나라를 세운다는 건데 그럼 개천절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의미가 이 저희가 저는 궁금해요. 건국절이라는 것 자체로 말 그대로 나라를 세운다는 건데 그러면 그 이전의 역사, 우리 반만년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자는 건가요? 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그런 시도를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애국 마케팅 뭐하러 해요, 도대체? 그러니까. 태극기 걸고 그런 거 뭐하러 해요? 근데 제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건국절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그러니까 1985년 건국절이 8월 15일 날 남한 정부가 단독으로 수립됐을 때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이슈로 의해서 막 이렇게 서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막 다툼 속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 자체가 건국절이 부각되는 순간 기존의 친일 역사나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실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가 막 오가던 게 갑자기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확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진실과 참과 옳음에 대해서 가던 게 이데올로기로 1900 건국절을 기점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슈가 묻혀요. 이러다면 이전의 역사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희석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독일에서는 94세야 할아버지에게 정말 실형 4년을 때리는데 우리는 역사를 없애고 있어요. 싹싹 깨끗이. 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김산이 이 체계바라보다 멋있어요, 솔직히. 이런 책들이 많이 읽히고, 근데. 묵직하죠. 묵직함에도 불구하고, 묵직한 감동을 푹 느끼고 싶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지향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넓고 얕은 지식. 우리 역사에도, 네. 김산, 김원봉 못지않아요. 기가 막힙니다. 상남자 김산의 이야기. 기억해주세요. 네. 다음 주. 다음 주는요. 오늘 이렇게 무거운 거 하고 진짜 힘들어요, 지금. 가을 특집. 제가 이걸 도대체 왜 했을까. 다음 주엔, 마음이 이렇게 살랑살랑한 연애 얘기를? 가을이니까 좀 가을 냄새 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주에 트렌치코트에. 그렇죠. 네, 오랜만에 프랑스풍으로 한번 입을게요. 안 돼. 벌써 싫어, 어떡해. 다음 주에는 머플러 좀 두르고 오세요. 네, 내가 한때 또 머플러 남자였잖아.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책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 혼자 해야 되겠네. 리스본행 야간열차 할 건데요. 그 영화로도 나와 있다고 아직 못 봤는데 제레미 아이언스 나와요. 어허. 제레미 아이언스 너무 멋있어. 이 얘기 벌써 하고 싶은데 아무튼 다음 주에는 좀 가볍고 살랑살랑한 거 할게요. 네, 우리 페이스북 합정동 독서클럽 그리고 팟빵 별점 주기, 댓글 달기, 다운받기, 구독하기. 예, 다음 주 순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